어머니는 이제 고대를 나오셨고 네. 아버님은 의사시더라고요. 예체능 선생님이 다 따로 계시고 수업 시간에 예체능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세요. 또 왜 나왔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이러면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사립초 원서 접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립초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한 10년 정도 방송기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유통회사를 설립했고 새로운 도전 중입니다. 아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 이름은 소민이고요. 8살입니다. 손으로 뭐 사부작 만지는 거 다 좋아하고요. 그렇게 예쁜 쓰레기들을 집에 많이 만들어 놓고 못 버리게 해요. 인스타에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고대를 나오셨고 네. 아버님은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이 궁금해요. 저희는 네. 공부를 잘해서 잘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데 이제 의견이 일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부 뭐 전혀 안 해도 되냐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아이 발달 과정에 맞는 학습은 철저하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소민이가 다니는 학교는 시험을 좀 많이 봐요. 받아쓰기도 보고 수학 단원 평가도 보고 영어 시험도 매주에 한 번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시험 같은 거는 아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 또 본인 자존감도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선행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요새 유아 의대반이 생길 만큼 의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세요? 저희 남편은 우리 딸은 죽어도 의사 시킨다. 네. 그리고 본인도 오빠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의사 절대 안 한다.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그리고 밥벌이가 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덕업일치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저도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러한 교육관이 사립초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군지로 이동하자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립초를 써볼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다양한 경험 위주로 뭐 예체능부터 해가지고 동아리도 활성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1, 2학년 같은 경우는 보조 선생님 계신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공립초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희망하는 학급에 한해서 몇 시간 정도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쭉 이렇게 상주하시면 돌아다니시면서 조금씩 전체적으로 봐주신다는 거. 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이가 저학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립초 지원 방법은 어땠어요? 2024년도부터는 한 명당 3개교까지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학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추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아이 수험 번호가 뜨면은 합격. 예, 이런 식으로 축축축축 빠르게 자동으로 네. 돌아가는 전산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됐어요? 5대1, 6대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5대1,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어쨌든 입학을 한 거니까 우리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일단 소민이는 사립초가 어떤 거다, 공립초가 어떤 거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사립초는 추첨, 공립초는 집 앞 학교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운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엄마 나는 운이 좋은 아이야? 약간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은 아이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부러우실 것 같아요. 네. 세 군데 지원하실 때 어떤 거를 고려하셨어요? 저는 딱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집 앞에 셔틀버스가 오는가. 한 20분 걸어서 또 버스가 온다 이런 데는 또 힘들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무교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가 너무 짙지 않은 곳. 마지막으로는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뭐 치맛바람이 세다라고 소문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좀 피했어요. 괜히 무서워서. 네. 그럼 그 치맛바람이 세다 안 세다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사립초 카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많이 정보를 얻었고 이제 먼저 보낸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들었던 데는 조금 걸렀던 것 같아요. 전에 살던 집에 제가 7시 30분쯤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 보면 중대부초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 요 동네 사는 애들이겠거니 했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러 가고 그 친구는 지하철로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집 근처는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셔틀버스 탑승지가. 이중라이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집 앞에 안 오면 이제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아니면 아이가 좀 컸으면 스스로 가고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근데 그거를 6년은 못 하겠더라고요. 출퇴근도 그렇게 못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7시 30분에 그것까지 오려면 과연 아이는 몇 시에 나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말고 좀 먼 데서도 버스가 오는 데가 있는데 거의 7시 초반대 차를 탄다고 들었어요. 소민이는 지금 셔틀버스 탑승 시간이 언제예요? 8시 3분. 네. 조금- 그래도 빨라요. 네. 등교 준비는 원활히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알람을 네. 한 5개 정도 맞춰놓고 첫 알람이 울리면 네. 이제 간단하게 파우치죽 같은 거 네. 먹고 네. 또 좀 쉬어요, 둘이 네. 같이. 네. 그러다가 또 알람이 막 울리면 아, 이제 양치하러 가자. 울리면 옷 갈아입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 7시 53분 알람이 울리면 가방 메고 둘이 같이 나가요. 본격적으로 아이의 사립초 학교 생활이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초를 보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우세요? 1, 2학년 보조 선생님이 계시다는 점이 마음에 들고요. 친구 딸이 다니는 공립초는 음악, 미술 선생님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립초는 예체능 선생님이 다 따로 계시고 그때 수업 시간에 예체능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세요. 근데 뭐 아이한테 뭐 음악, 미술을 엄청 전문적으로 배워라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저도 제 아이 1시간 동안 한 명만 상대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거의 20, 30명 되는 학생들을 연속으로 막 4시간씩 보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저는 예체능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육 수업, 뭐 양궁, 빙상, 기계체조 이런 종목을 1년에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요. 다양하게 제가 해줄 수 없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음에 들고 나중에 크면은 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도 본인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등굣길 음악회, 뭐 체육대회에서 직접 치어리딩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입학 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 장기를 보여주고 배워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예체능 선생님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공립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또 다르겠지만 주당 수업 시수가 22시간 뭐 요 정도쯤 되다 보니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음악 선생님, 뭐 체육 선생님이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 이제 영어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이것도 뭐 학교마다 그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을 맡아주냐에 따라서 과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사립초 같은 경우는 주당 수업 시수가 저희보다는 조금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그 수업 준비하는 부담이 줄기는 줄을 것 같아요. 또 잠깐 쉬어야지 맞아요. 다른 업무도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1,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속 애들 더 손 가는데 계속 수업을 해야 되면 힘들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딱 하나가 있는데 셔틀버스비가 비싸요. 월에 20만 원 중반대 또 셔틀을 안 태우자니 이건 답이 없고 근데 아이를 여럿 보내시는 분들은 직접 라이드 하시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작년보다 싸진 거라고 들었어요. 작년에는 거의 30만 원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네. 또 무료인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립초의 단점으로 동네 친구가 없다. 이거를 또 아쉽게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도 맞아. 있던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에서 소외감을 느끼려나 이 걱정은 조금 했어요. 근데 워낙 한 동네에서 거의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고 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어울리고 제 엄마 입장에서는 또 좀 좋은 게 동네 엄마가 학교 엄마 이렇게 이어지다가 보면 서로 사생활 너무 오픈돼 있고 또 말 조금만 잘못 전달되면 이게 되게 맘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좋아요. 네. 학교에서 불편한데 동네 살아봐요. 너 생각만 해도 제가 그런 데 좀 예민해요. 네. 결혼이 이제 4학년쯤부터는 조금씩 생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에 먼저 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 집단 형성이 중요하니까 미리 이제 중학교 배정받을 곳으로 미리 4학년 때부터 이동을 한다. 그게 맞는 건지 미리 가지 않으면 좀 소외된다거나 이런 게 정말 그 걱정은 되기는 돼요. 소외된다고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학생들이 조금 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한번 그룹이 형성되면 쭉 가고 바뀌는 경우가 잘은 없긴 없죠. 네, 고학년. 저학년들은 그냥 막 놀잖아요. 큰 이슈가 없으면 6년 졸업을 시킬 계획이에요. 3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하는데 6학년 때까지 쭉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계속된 변화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졸업을 시킬 것 같아요. 네. 아이의 학교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8시 3분에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요. 영어 방과후까지 하면 2시 30분에 마쳐요. 더 방과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반 방과후. 과목은 다양해요. 악기, 종류별로 거의 다 있고 언어도 중국어까지 있고 2개까지 들을 수 있어요. 하루에. 예. 그래서 2개를 다 하면 4시 35분 정도에 마쳐요. 근데 1개를 들으면 셔틀버스를 못 타요. 작년까지는 그게 됐는데 셔틀버스비를 줄이려고 이제 중간 셔틀 운행을 이제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날은 집에 오면 한 2시 50분, 하는 날은 4시 50분 정도 돼요. 안 하는 날은 집에 뭐 다른
수업 같은 것도 네, 학원도 네, 다니고 있으니까 네. 하루 일주일에 2번 방과후를 하고 3번은 안 하고 집에 와요. 소민이가 다니는 학교는 돌봄 교실은 없어요. 사립초를 결정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 네. 때문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영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부에서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을 못하게 지금 금지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립초도 일반 교과 시간에는 영어를 못하고 방과후로 돌려서 영어 수업을 해요. 매일 한 타임씩 외부 기관을 선정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세요. 영어 참관 수업 한번 가봤는데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민이가 학습식은 아닌 그냥 영어 유치원 다녔었는데 그만큼의 이제 그런 거는 못 따라가는데 영어를 매일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 같아요. 예. 입학하기 전에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아요? 부모님 교육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 안 다니고 오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소민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전에 테스트를 봐서 5개 반으로 분반을 해요. 그래서 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테스트를 안 보는 학교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거의 기초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또 막 영어 유치원 다녀서 아이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부모님들은 또 약간 꺼리시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보는 레벨 테스트는 뭐 이렇게 시험지로 했어요? 뭐 스피킹 테스트도 따로 있었어요? 시험지. 나누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 스트레스 아니면 있어요. 비교 뭐 이런 있어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혹시 내려갈까 많이 이런 부담감도 있고 매년 테스트를 다시 해요? 아니면 학기마다? 자기가 올라가고 싶을 때 이제 네. 승급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거는 아직까지 뭐 못해서 내려가 이런 네. 경우는 못 들었고 그럼 승급 테스트를 하더라도 이제 한 반당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네. 빈자리가 있어야 되고 월말 테스트에서 네. 잘 봐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할지를 맞아요. 조금 네, 고려하시고 그거는 봐야 돼요. 솔직히 1학년인데 낮은 반에서 잘 배워서 즐겁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이가 그런 부분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또 난 영유 안 나와서 난 1반부터 시작해 그렇게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오히려 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유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약간 조금 왜 나왔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그럴 수는 있겠어요. 학교 수업 외에 영어 교육 추가로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영어 과외 선생님이 집에 오고 계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정을 다 끝내고 영어 학원 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뭐 주 2, 3회를 거의 2시간씩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 시험 준비 또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리스닝, 스피킹을 잊지 말아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깝더라고요. 그럼 선생님과는 영어로 이제 소통을 그래, 하겠어요? 영어로 다 수업을 해요. 네. 학교 시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어 시험 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단원 평가를 봐요. 한 단원 마치고 어려워요. 근데 시험 수준이. 외부에서 어쨌든 수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니까 거기서 주는 교재에서 나오나요? 네, 교재에서 다 나와요. 네. 사립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 교육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일 것 같아요. 어떤 악기 배우고 있고 혹시 또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인 1학기가 필수인 사립초들이 있고 이런 사립초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 시간에 악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악기가 싫다고 해서 안 할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민이가 다니는 학교는 1학기 필수는 아니에요. 배우고 싶으면 방과후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인데 보통 1학기가 필수인 학교를 지원하는 어머님들은 미리 좀 가르치시더라고요. 활잡을지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이래서 배우시는 것 같고 저희는 미리 하진 않았어요. 소민이는 근데 좀 노래, 악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바이올린, 피아노 배우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기 동요 부르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굳이 노래까지 근데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성악 수업도 받고 있어요. 네. 학교 방과후가 없는 날에는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성악 수업, 영어 그 과외 선생님 그리고 운동으로 이제 줄넘기 학원, 수영. 여기서 소민이가 싫어하는 건 영어. 빼고는 다 좋아해요. 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영어는 지금 안 시켜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제가 억지로 좀 끌고 가고요. 나머지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수학은요? 저랑 하루에 한 2장씩, 한두 장씩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토랑 그리고 교과 복습으로 약간 선행 1학년 2학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30일 다음에 뭐 써야 되고 하니까 자기 너무 지겹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는 정도고 제 교육관이 그래요. 막 지금부터 엄청 곱하기 한 학기 이상은 안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가 방학 프로그램이 또 잘 돼 있다고. 맞아요. 저희 학교가 일주일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9시부터 4시까지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과학, 미술, 요리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영어로 진행을 해요. 영어 캠프 기간이 끝나면 일반 방과 후 학교를 열어요. 9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과목은 학기 중이랑 거의 비슷하게 열려요. 방학 때는 돌봄 교실이 8시부터 4시 30분까지. 그래서 반일 들어도 되고 종일 들어도 되고 도시락도 외부에서 이제 시켜서 올 수 있게 해서 워킹맘한테는 최적화된 학교 같아요. 네. 주변에도 이제 워킹맘이신 분들이 학교 시간이 워낙 이르다 보니까 어차피 학원을 보낼 거 사립초에서 방과 후 같은 거 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방학이 특히 잘 돼 있네요. 네, 방학 때 잘 돼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학비. 네. 네. 사립초 학비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월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수업료, 셔틀버스비, 그리고 야외 학습이나 창의 융합. 어린이집으로 치면 특별활동비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 방과 후 비용 하면은 100만 원 좀 넘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더 돈을 내라라는 건 전혀 없고 학원비 자꾸 늘어나요. 특히 예체능을 애가 좋아하다 보니까 학원비가 늘어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사립초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원서를 쓰세요. 3개 다. 1개, 2개 쓰시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붙고 나서 갈지 안 갈지는 고민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립초에 대해서 정말 찐 정보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모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셨다면 꼭 추첨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